부동산의 분류는 그냥 용어 정의. 따라서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첫 번째 토지의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나 건축물인데, 자, 여기서 컬러를 노란색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토지의 용어 정의가 주택이나 주택법에 놓는 정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출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분류도 당연히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정리는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토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를 먼저 확인할 테니까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머리 맑게 하세요. 몸 좀 푸세요. 릴렉스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지, 택지, 대지죠. 여기서 세 번째는 대지는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한번 제목은 보시라고 정리한 거고요. 부지,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던 간에 우리는 다 토지라고 불렀습니다. 토지. 그냥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게 바로 부지입니다. 가장 포괄적 개념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도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합쳐서 부지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답 못 찾아요. 그러니까 부지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키워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도로, 하천, 철도. 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부지라는 단어가 빠져서 나오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천 부지, 건물 지을 수가 없죠. 철도 부지, 건물 지을 수가 없죠. 예, 따라서 이것을 부지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자, 철저하게 키워드를 가지고요. 부지가 정답이다. 그럼 키는 뭐가 된다고요? 도로, 하천, 철도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택지. 택지는 아셔야 됩니다. 택지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건물을 건축한다는 거지? 주상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주상공 이 세 가지 단어가 보이면 오케이. 택지 것입니다. 자, 다시 마무리합니다. 택지는 뭐라고요? 주상공. 근데 문제는 시험 지문에 주상공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나와 있느냐?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대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중요합니다. 뭐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숙포개에다가 체크해 놓으셔야죠. 토지 용어 정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있고 가끔 나오는 게 있고 아예 그냥 언급되지 않는 것도 그만 그래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봤습니까? 자, 그리고 화살표를 잘 보세요. 그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살표를 잘 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 설명해 보세요.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그죠? 또는 임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변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토지를 후보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그림만 보고 정의할 겁니다. 후보지를 정의해 보세요.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 전환 중, 전환되고 있는, 전환되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지를 몇 평이라 할까요? 한 300평 할까요? 300평? 기분 좋게 500평 할까요? 자, 우리가 500평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는 채산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거 포기하고 여기를 어떻게 이용할까 고민인데 나의 농지가 있는 집 주변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농지를 개발을 할 생각이래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든 상가를 짓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 농지를 택지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상가가 들어선다 그러면 택지가 돼야 되겠죠. 농지를 택지로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럼 뭐라 부르면 됩니까? 아니, 후보지가 아니죠. 변경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택지죠. 자, 감 잡았죠? 농지일 때는 농지고 택지일 때는 택지죠. 그렇다면 이 농지를 택지로 용도를 변경 중일 때는 그럼 뭐라 부르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후보지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잘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필요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과수원이 상업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과수원은 농지입니다. 상업지는 택지죠. 그럼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오케이. 지역상호간. 지역상호간 전환 중. 이것을 후보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출제 빈도가 높다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물론 동그라미 1번이 95%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5%가 2번이에요. 근데 이 2번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점점 이런 식으로 응용도 하면서 출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계속 가볼까요? 이게 택지죠. 주상공. 농지 그러면 대표적인 게 전답과. 목장용지는 농지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필요한 그런 세법인데, 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농지는 전답과. 임지지역 그러면 용재림, 신탄림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를 잘 보세요. 화살표를 보세요. 깜빡깜빡이는 화살표를. 자, 그리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가수원이 답지로 이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이것이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이행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후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상호간.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물론 전환 중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랬네요. 그러면 공업지든 주거지든 택지 지역 안에서 용도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지역 내에서 후보지와 이행지였습니다. 마무리합니다. 후보지, 키는 뭐라고요? 지역 상호간, 이행지, 지역 내에서 둘 다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보이면 X. 용도가 변경 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맹지와 대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 택지, 대지할 때 대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런데 한자를 보시면 수포기를 통해서 한자를 서로 비교해 봐요. 대자가 달라요. 지금 보시는 대지는 자루 대자입니다. 그 토지의 생긴 모양이 자루처럼 생겼다 그래서 자루 태자의 대지를 쓴 겁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쭉 보세요. 동서남북 전부 다 도로가 있죠. 도로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갑의 토지.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까? 도로와 접한 면이 없습니까?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죠. 을의 토지도 확인하세요. 도로와 접해 있고요. 그죠? 갑을 병정 모두가 다 도로와 접해 있죠. 자, 그런데 이 흰색 부분을 봐주세요. 이 토지는 지금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죠. 다른 말로 바꾸면 타인 토지, 갑을 병정,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죠.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맹지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보세요.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다. 또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지금 정의를 둘로 방금 분리시켜서 말씀드린 이유는 시험 문제가 따로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지 그러면 분리시켜서 기억합시다. 그냥 그림을 딱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뭘 검색을 했다면 맹지를 찾아보면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맹지는 상당히 불편하죠. 자기 집을 대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맹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떨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주변 토지보다는 훨씬 싸겠죠. 단, 저 맹지에 투자한다는 전제는 그림상요. 갑의 토지이든 을의 토지이든 또는 정의 토지이든 누군가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세요. 그러면 맹지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령 맹지라는 토지를 우리가 샀습니다. 그리고 갑의 토지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건 맹지가 아니죠. 도로와 접합면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면 맹지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차익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 어떻게 할까요? 안 팔겠다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흥정하면서 갑은 가격을 계속 올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맹지는 불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변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을 때, 그럴 때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맹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토지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두면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노란색으로 다시 터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맹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만들었죠. 생긴 모양이 자루처럼 생겼다고요. 그게 자루대자의 대지라고 합니다. 시험에서는 별 매력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자루대자의 대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치는 어때요? 좋아지는 거죠. 맹지였습니다. 나지와 금부지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택지라는 것을 정리했었죠. 택지는 뭐라고 정의했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상공. 그러니까 택지예요. 그러면 택지에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생각해 보세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예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라고 했으니까 택지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때 건물이 없는 상태를 나지라고 불러요. 건물이 있는 상태를 금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지든 금부지든 택지인 거죠. 택지인데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 건물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냐 있는 상태냐를 가지고 구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부지는 별로 볼 게 없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정리합니다. 나지는 풀네임으로 기억해 주세요. 키워드가 딱 3개입니다. 첫 번째, 정착물이 없다. 두 번째 보시면 사법상 권리라는 말이 나오고 공법상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고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고도 제한을 설정해서 일정 이상의 건물은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정부가 여러분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법적인 조건만 만족한다면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어떠한 토지이든 공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토지이든 공법상 제한은 존재하는 것이고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법상 제한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한 물건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택지가 있는데 건물도 없는 상태고 제한 물건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거래가 어떨까요? 상당히 선호되는 토지겠죠. 거래가 아주 자유로운 토지. 이런 토지를 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지 그럼 우리는 키워드 3개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지상 정착물이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지와 금부지였습니다. 다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또 체크하시고요. 필지, 획지. 토지 용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 오지 선택형이죠. 그럴 때는 5개를 다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꼭 아닙니다. 사실 한 2-3개 정도 어떨 때는 심지어 뭐 하나만 알더라도 운 좋게 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경우죠. 자, 필지, 획지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1번, 2번, 3번 번호가 딱 붙어 있죠.
우리는 토지의 번호, 지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는 다 신주소를 쓰다 보니까 이제 지번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주소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무슨 시 무슨 동 몇 번지 24번지 이렇게 말하죠. 그때 24번지 번지를 뒤집으세요. 지번이죠. 이겁니다. 물론 그 둘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그건 학문적인 측면에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필지는 뭐라고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인데 이렇게 풀네임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지번, 등록 단위, 소유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 요 3번지가 여러분들의 토지입니다. 그럼 3번지가 여러분들의 토지라면 이건 내 거니까 결론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을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럼 이것이 내가 나의 소유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뭔가요?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는 거죠. 따라서 필지 그럼 첫 번째 지번, 등록 단위, 소유권. 이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있으면 필지죠. 자, 그림 계속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1번하고 2번하고 어디가 비쌀까요? 아니, 당연히 주변은 전부 다 도로라고 전제하고 당연히 1번이 비싸겠죠. 이유 아시겠습니까? 여기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번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2번은 한 블럭 떨어지죠. 그래서 1번이 가격이 비쌉니다. 이처럼 가격의 단위, 그것을 획지라고 말합니다.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어이구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냥 가격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격 그러면 획지, 지번, 소유권, 등록 단위 이런 말이 보이면 필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재료의 제목을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실은 이 제목들은 말입니다. 전혀 관계없는 토지도 하나 있고요.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이들을 왜 같이 다 같이 묶었을까? 출제자들이 그렇게 출제하기 때문에 묶어본 겁니다. 제일 앞에 공안지와 제일 뒤에 공지는 전혀 달라요. 전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근데 단어가 공자가 똑같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답이 공안지인데 공지라고 하든지 공지가 답인데 공안지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같이 한 세트로 묶었고요. 공안지는 뭐고 유휴지는 뭘까요? 하여튼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유휴지와 휴안지는 어떨까요?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안지로 가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지금 좌측과 우측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좌측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냥 토지 주인이 토지를 그냥 그대로 그냥 내팽겨친 상태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주차도 해놓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토지 주인이 어느 날 이제 마음을 먹고 오른쪽처럼 주차 시설을 딱 만든 거죠. 그 주차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좌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그냥 방치하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이거 사회 봉사를 위해서 저러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그냥 장기간 방치하는 거죠. 이런 토지를 공안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유휴지입니다.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인데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을 잘 보세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린다는 말하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한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길래 둘을 구분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의 제목으로 다시 올라가세요. 제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안지와 유휴지는 비정상적인 토지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토지다. 이렇게만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휴안지는 뭐냐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사회시간입니까? 그렇게 배웠죠. 우리나라는 2모작, 3모작 한다 이렇게. 양파를 좋아합니다.
근데 양파로서 유명한 지역이 남해죠. 남해라는 지역은 양파가 유명한 지역이죠. 자, 그래서 남해에서 이제 벼농사를 합니다. 벼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늘을 심는 거죠. 자, 그런데 벼농사를 하고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양파를 심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늘. 아, 양파가 아니라 마늘이 유명하죠. 마늘을 심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토지가 이 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옥도를 다 써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마늘을 심으면 마늘의 상태가 좋지 않겠죠. 따라서 벼농사를 하고 수확이 끝난 후에 마늘을 심기 전에 이 토지를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휴완지는 휴식을 기억합시다. 휴식. 이런 광고 멘트도 있었죠.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그게 휴완지죠. 휴식이죠. 휴식. 자, 정상적인 토지. 그러면 자, 재료의 제목에서 공한지와 유유지는 두 개를 목적으로 하는 비정상적인 토지. 휴완지는 정상적인 토지. 이렇게 기억합시다. 공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혹시 구도심이 있습니까? 신도시도 있지만 구도시. 그래서 구도심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도심으로 가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간격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가까이 붙어 있던가요? 붙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화재가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때 당시는 우리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을 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거하고 지으면 안 돼요. 그 상태 그대로 놓고, 그죠? 리모델링을 해야죠. 자, 그럼 봅시다. 신도시로 오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정확히 말하면 건폐율이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 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100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용적률이 40%래요. 그럼 100평의 토지를 샀지만 40%인 40평에만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나머지 60평에 해당되는 토지는 토지 그 자체로 그대로 놀려져 있어야죠. 이걸 공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지에서 키는 남은 부분, 비어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그리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숲보기에는 그림이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한번 좀 그려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문이 지저분하게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해요. 자, 그림에서 우측에 보면 지적공부 등록지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일까요?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 토지. 그럼 지적공부에 올라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죠? 특정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자척 부분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않다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먼저 그것부터 구분하시고요. 저기서 바다라고 되어 있는, 그림에서 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를 만조수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간조수위선이라고 합시다. 만조,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나갔을 때, 민물, 썰물 그러죠. 그럼 그 사이, 만조와 간조 사이를 간석지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만조와 간조, 간조할 때 간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간석지입니다. 자, 저기 그림에서 바닷가라고 되어 있죠. 바닷가, 이걸 빈지라고 말해요. 빈지. 바닷가가 법률 용어일까요? 빈지가 법률 용어일까요? 바닷가가 법률 용어입니다. 공유 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 법 엄청 많아요. 우리 뭐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 이 그림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적공부에 올라있던 정상적인 갑돌이의 토지였는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강이나 호수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토지가 수면 아래로 잠겨버렸다는 거죠. 이런 걸 포락지라고 불러요. 물론 이게 드물게 발생하는데 가끔 말입니다. 우리 장마철에 뉴스를 보고 있다 보면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 해안가 쪽에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 앞에 주차 공간이 있죠. 그 주차 공간의 끝자락에는 그렇죠. 끝자락은 바로 바다죠. 근데 어느 날 장마 기간에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저 끝에 있던 토지가 불쑥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들 가끔 막 보여주죠. 그 내려앉은 그 부분을 포락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포락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던 토지지만 포락이 되는 순간부터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우리 간석지를 했는데 간석지 하니까 잘 뭐야 간석지가 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데 많이 들었죠. 갯벌. 이 갯벌이 간석지예요. 잘 생각해 봐요. 갯벌. 갯벌은 어느 순간에는 물 밑에 잠겨 있죠. 근데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물 위로 올라와 있을 때 이런 상태죠. 그게 바로 간석지입니다. 만조, 간조 사이. 자, 기억합니다. 다음 빈지. 자, 빈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쭉 읽어보세요. 지적 공부에 올라 있다 아니다를 가지고 시험에서 장난을 치는데 매번 이것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입력하고 암기하고 하지 마시고 그림을 딱 생각하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그러면 간석지하고 빈지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적 공부에 올라 있지 않는 토지구나 이 말이죠. 지적 공부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근데 활용실익은 무진장 크겠죠. 자, 빈지가 활용실이 크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그런데 잠시 후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용어 정의도 한번 더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법률 용어인데 자, 여기서 사진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까? 수폭이 이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사진은 어딘가요? 그렇죠. 부산 해운대입니다. 여기가 해안선이죠. 여기 사람들이 걸어가는 곳이 보입니까? 그죠? 여기는 도로죠, 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그 표현입니다. 그 사이. 그러면 그림에서 해안선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역 그 사이가 우리 뭐죠? 그렇죠, 백사장. 그러니까 백사장이니까 활용실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름철에 여기 그냥 그렇죠. 여름철에 여기 뭔가 막 있죠. 여기다가 막 양산 하나 꽂아 놓으면 막 큰 양산 꽂아 놓으면 다 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포락지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락지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요 하나 더 나오네요. 바다와 육지 사이. 그럼 무슨 사이가 두 가지 나왔네요. 만조, 간조 사이가 간석지라면 바다와 육지 사이가 빈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게 포락지입니다. 일단 다 읽어보세요. 단 조심할 것은 포락이 되고 난 후에도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던 갑돌이의 토지였는데 포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락이 되는 순간부터 갑돌이 토지의 소유권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또 느낌이 팍 오진 않죠. 그림 하나 더 보시죠. 이제 팍 오죠. 물론 이렇게 잠겼다가 물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포락지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물에 잠겼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포락지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같이 놓으세요. 간석지, 빈지, 포락지. 첫 번째 구분할 것, 지적 공부에 올라 있는 건지 아닌지 그림 가지고 구분하시고요. 다음, 무슨 사이라는 말을 쓰는데 만조와 간조 사이니까 간석지고 바다와 육지 사이니까 바다니까 비읍이죠. 그래서 빈지고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겨버렸다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법지라고 했는데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잘 보시고 그 그림을 풀어놓은 겁니다.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 경사진 부분의 토지. 갑과 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법지를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마치 무엇인가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죠. 토지가 비가 많이 오면 절토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는 설령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익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림만 생각하세요. 법지, 단어 그대로 법으로 인정하는 토지다. 법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소유권은 있겠죠. 근데 활용 실익은 전혀 없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선 아래에 있는 토지. 이겁니다. 무슨 선? 고압선. 한계지. 단어 그대로 한계가 되는 토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위치는 농지입니까? 택지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다 택지겠죠.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택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택지에서 외곽으로 나가다 보면 농지가 나올 거예요. 또 한번 육체 이탈을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택지에서 농지가 보일 때까지 외곽으로 나가보세요. 자, 농지가 보입니까? 그러면 택지 끝자락에 농지가 있죠. 이때 택지와 농지의 딱 그 경계를 한계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택지가 이용되는 가장 먼 거리가 되겠죠. 자, 이게 한계지입니다. 택지 이용의 채원 방권상의 토지. 말이 어렵다 그죠? 한자다 보니까 채원 방권 가장 먼. 자, 그러다 보면 그림처럼 경계선이죠. 행정구역상 경계가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한계지였습니다. 농지, 그냥 그림 보시죠. 농지는 뭔가요? 농사 짓는 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지세 과표 대상이 되는 토지.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요, 다 직접 찍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사진으로 대체할까? 그래서 매번 다니면서 사진 찍고 있습니다. 자, 농지였습니다. 농지는 뭐 시험에 그렇고요. 자, 이 그림 잘 보세요. 뭔가요? 황무지? 좋아. 황무지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소지라고 하는 것은 개발 이전의 상태. 어떤 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해서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경우를 부릅니다. 소지다, 온지다. 환지와 채비지가 나오죠. 조금 더 학습한 후에 다루면 좀 더 좋은데요. 자, 환지되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도 많이 학습하실 겁니다. 많이 학습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절차까지 학습하는 거죠. 자, 환지 전의 그림을 보면 뭔가 도로들도 불편하고, 그죠? 이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건물이 깔끔하지 못하겠죠. 자, 이런 토지를 정부가 이렇게 개발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의 형태가 수용, 환지, 이 둘을 합친 혼용, 그죠? 환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개발되고 난 후를 보면 지가가 상승하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한 후에 토지를 되돌려준다? 그러면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건 타당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공사비를 요구하는데 현금이 아닌 토지 가지고, 이때 그 토지를 뭐라 합니까? 채비지. 그 채비지는 공사비에 충당된 토지죠. 공사비에 충당된 토지. 자, 그리고 환지라는 개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새로 교부한다.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즉 환지는 수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다 인정하죠. 따라서 환지 방식의 결과는 환지 전에 비해서 면적이 축소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면적은 작아지겠죠. 그러나 지가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환지는 면적 대 면적으로 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대 가격으로 환지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는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환지와 채비지였습니다. 공유지. 단어에서 느끼는 한자를 잘 보세요. 뭐가 함께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 이것을 공유지라고 합니다. 토지 용어 정의는 지금 100% 다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4의 기출입니다. 기억으로 갈까요? 자, 기억에서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 바다와 육지 사이를 뭐라 했죠? 비역. 그렇죠? 빈지.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리언으로 가겠습니다. 경계와 인접한 경사된 토지다. 법지죠. 디귿은 키워드를 찾으세요. 뭐라고요? 제일 앞에 있네요. 지역 내에서. 제일 뒤에 전환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지역 내니까 이행지겠죠. 그럼 답 결정됐네요. 답은 4번 됩니다. 5번, 리얼의 키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 상호간. 역시 전환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했냐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놓을 때는 이 부분을 틀리게 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고 답 찍으면 되죠. 답 4번 됩니다. 32의 기출로 가볼까요? 동그라미 1번 이행지랍니다. 이행지가 맞다면 지문에는요. 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2번에 필지랍니다. 필지가 정답이라면 키워드는 3가지죠. 지번, 등록 단위, 소유권. 3번 획지가 정답이라면 뭐가 된다고요? 가격. 4번 갑니다. 나지. 나지가 정답이라면 풀네임으로 말해보세요. 지상 정착물 없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사법상 제한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X. 그런데 4번을 자세히 보시면 키워드는 남겨둔 토지네요. 남겨둔 토지. 뭐라고요? 공지. 따라서 답은 4입니다. 5번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그랬네요. 그랬으니까 맹지가 됩니다.